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6%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말은 65세 이상 분들 중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받는 금액도 인상되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변경되는 기초연금과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1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으로는 받다가도 탈락될 수 있고요. 이 내용을 몰라서 어이없게 탈락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마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 국민연금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반대로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용돈처럼 매달 공짜로 그냥 드리는 돈이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시면 은퇴 후 노년 생활에서는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공짜로 주는 돈이므로 못 받으면 무조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 잘 아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올해 1960년생 분들이 드디어 신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상자입니다. 인원은 대략 70만 명 정도가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으므로 1958년생, 1959년생 분들 중에서도 그동안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어서 못 받고 있는 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내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첫째입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인상되어 변경됩니다. 단독가구는 2024년 213만원에서 2025년 228만원으로 15만원이나 인상되었고요. 부부가구는 2024년 340만 8천원에서 2025년에는 364만 8천원으로 24만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9만원 이하는 기초연금을 최대 34만 3,51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고요. 229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는 367만원 이하는 최대 54만 9,620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어 받을 수 있고요. 367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신 분들 중 1958년생 이전 분들이나 1959년생 분들 중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었다면 새로 신청을 하시면 소득 인정액이 이처럼 매년 인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 보셔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신청해 보세요. 둘째, 기초연금에서 가장 유리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변경됩니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110만원 해드리고요.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또 공제해 주었다면 2025년에는 111만 2천원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을 할 때는 공제하지 않은 세전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인 겁니다. 부부 가구라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부부 각각 따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므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유리하게 적용되어서 기초연금 받는 데에는 영향이 적고 유리합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의외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매년 2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안내문이 오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조금들도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기초연금의 신청은 생일의 전달부터 가능하고요. 늦어도 만 65세 본인의 주민등록 나이에 생일달까지는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손해본다는 얘기이고요. 3개월 늦으면 3개월 늦게 신청한 만큼 손해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에서 직접 댁으로 찾아뵙고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기초연금 대상자여도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이고요. 지급 시기는 8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헛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었다면 매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5째, 자녀가 주는 용돈은 기초연금과는 상관없고요.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산인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은 시가로 계산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대략 시가의 60% 정도로 계산됩니다. 만약 7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 인정의 계산 시 4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반 자산에는 도시별 기본 공제 금액이 있는데요. 대도시인 경우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우선 공제해 드립니다. 이 정도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 줍니다. 만약 시가 7억 원의 아파트라면 대도시인 경우 기본 공제까지 한다면 최종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는 2억 8,5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6째,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34만 3,510원에 150%인 국민연금을 월 51만 5천 원 이상 받으면 최대 50%인 17만 2천 원까지 기초연금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 이상 받으면 소득과 재산인 소득인정액과는 상관없이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른 감액 금액은 60만원 정도 받는다면 대략 5만원, 70만원 받는다면 대략 6만 7천원, 90만원 받는다면 대략 9만 2천원, 150만원을 받는다면 대략 13만원 정도 감액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른 감액 금액은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7째,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00% 모두 적용되므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와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의 소유를 뜻합니다. 이러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설사 소득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로 고급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 차량 같은 경우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연 4%를 적용해서 계산해 줍니다. 여기에서 10년의 기준은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요, 고급 자동차의 기준인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는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째, 기초연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줍니다. 재산은 부동산 등의 일반 재산에다가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재산 부채인데요. 차감되는 순서는 아파트 시가 표준액에서 도시별 기본재산 공제, 그 다음에 부채를 차감해 주는 순서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등은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9째,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에 도달했을 때 그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의 소득, 재산뿐만이 아니라 만 65세가 아닌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도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10번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만 향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일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 등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1번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는 소득인정액에 100%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감액 또는 자격이 탈락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가 되면 신청하기 전에 먼저 주민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생활자가 혜택이 더 많습니다. 12번째,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 중 중위소득 50% 이하는 2026년에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예정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중복수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꺼번에 40만원 바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생계비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매년 인상되어서 지급될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에게 기초연금으로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3번째, 현재 금융권 등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나 타인에게 고액 재산을 증여했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그리고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증여재산의 범위는 타인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무상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기타 증여재산의 경우 본인 소비분 또는 자연감소분을 적용해서 차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5천만 원만 증여해도 자연감소분으로 없어지기까지 대략 5년에서 7년가량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14번째, 만약 부부가 각각 다른 도시에 따로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단독가구이지만 기초연금 적용 시에는 부부가구로 적용됩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15번째.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되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자를 신청해 놓으시면 선정 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재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해줍니다. 만약 안내를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신청을 또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받는 방법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한다면 배우자분의 계좌로도 한꺼번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참고로 국민연금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